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에서 온 국제선거감시단,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요, 지금 활동한 내용,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선거를 끝나면서, 부정선거로 신고됐던 내용들,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요, 말이에요, 별도로 적출해낸 부정 의혹은 새롭게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만든 이 성명서가 우리 한미 양국 정부 그리고 UN 그 다음에는 또 이 국제 기구에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럽게도 우리 국내 부정선거 의혹이 국제화되는 아주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도 개선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미 뭐 그 전에도 제도 개선은 많이 이루어지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면은 여전히 선관위를 믿기에는 100% 믿기에는 부족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제감시단의 최종적인 문서, 최종 성명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 우리가 이제 선관위가 말이죠. 빠르게. 그리고, 선관위 혼자는 안 되고, 또, 입법적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여야, 이 정당에서, 여의도 차원에서 논의를 해가지고요. 빠른 속도로, 선거 부정 요인을 완전히, 이거는 선거 부정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빨리 보완 조치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지금 권성동이가 결국 원내대표 사퇴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전에 의총이 열렸는데 의총에서도 줄 사퇴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당권 투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김문수 쪽에서는 뭐 출마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쪽에서는 말은 직접적으로 대놓지 않고 있지만은 이미 한동훈이가 대표 선거로 돌아다닌 건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홍준표 요 인간도 호시침 탐탐 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이 관련 동향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사안의 엄중성으로 볼 때 제가 지금 이제 국제선거감시단에서 내놓은 마지막 성명서, 요거를요, 가능한 그대로 다 살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선거에 대해서 국제공정선거연합 산하 국제선거감시단은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에 걸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나 공식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했다. 이거는 선관위가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관련 법에 의해서 해줄 수 없다.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선관위가 아무리 부정선거 의혹으로 비판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국제감시단의 이 공식적인 요청을 우리가 허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선관위가 허용할 리는 없다라고 했죠. 예, 저도 그대로 선관위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제한된 여건 하에서 기자회견, 간담회 개최,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소 방문, 그리고 선거 공정성을 주제로 한 청년들도의 집회, 그리고 영화 시사에 참석. 영화는 이제 전한길 선생하고 이영돈 PD가 만든 영화죠.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 결과 청취, 그리고 국내 원론 보도 분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감시단은 X, 그러니까 구 트위터죠. 페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또한 한국과 미국의 언론 매체, 독립 언론인, 그리고 에포크 타임스, 그 다음에 워싱턴 타임스, 그 다음에 NTD 뉴스, 스티브 배넌의 워룸, 뉴스맥스 등 주요 국제 뉴스 채널과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활동 과정 및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극단적인 투표율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이미 2020년과 22년, 2024년 선거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게 이제 대수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주장이 되겠죠. 당시 청년층은 사전투표, 고령층은
당일 투표라는 통념이 유권자 분포의 비정상적 왜곡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지만은 2020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은 실제 사전투표 참여자의 다수는 고령층이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바 있다. 근본 선거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재현되었고 그 통계적 일회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감시단은 다수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감시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자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었다. 이것은 특정 연령층을 일률적으로 정치 성향이나 투표 방식에 따라 규정하려는 기존 프레임의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감시단은 이번 선거 감시 활동을 통해서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구조적 기술적 결함과 현장 이상 징후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3차례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제 6.3 대선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핵심적인 개표 결과에 대한 견해와 우려를 밝히는 것으로 최종 성명서를 대신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요, 한 4가지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가요, 가장 특이한 현상은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간의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다. 이번 대선에서 전체 득표율은 79.4%, 사전 투표율은 37.4%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일 투표율은 42.0%로서 사전 투표율에 비해서 4.6% 많다. 제1후보인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 37.96%를 득표하였으나 사전 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다. 제2후보 김문수는 당일 투표에서 53.00%를 득표한 반면 사전 투표에서는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제1후보가 49.42%, 제2후보가 41.15%로 집계되었다. 즉 제2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당일 투표에서 15% 이상 이겼지만 사전 투표에서 37% 이상 큰 격차로 져서 결과적으로 8.27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며칠 차이로 진행된 두 투표에서 양측 간 득표율 격차가 최대 27.28%에 이르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 형상이다. 야, 이게 참 문제예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지금 미국 감시단도 이례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내 통계학자들의 주장은 이거는 대수의 법칙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 요인이 있고 인정할 수 없다가 국내 통계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 다른 소수 후보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이상 징후가 재확인된다. 제3후보는 사전투표 8.83%, 당일투표 7.94%, 전체 8.34%를 득표하였고 이게 이제 이준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4후보 권영구 사전투표 0.96, 당일투표 0.99, 전체 0.98%를 득표했다.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다. 정말 그러네요. 예. 이와 달리 제1, 2후보 간의 단기간 내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사전투표 집계와 개표 절차 전반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 과정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밀한 기술 분석과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 다시 한번 이 사전투표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이게 이제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출구조사의 신뢰성 및 발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건 뭐 여러 차례 이 부분도 지적이 됐죠. 아까 대수의 법칙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지상파 방송 3사는 선거일 당일 오후 8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 이준석 후보가 7.7%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전체 득표율은 이재명 49.42%, 그리고 김문수 41.15%, 이준석 8.34%로 집계되었으며 당일 투표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은 37.96%, 김문수는 53.00%, 이준석은 7.94%였다. 예. 즉 출구조사 수치는 실제 전체 득표율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타났으며 실제 당일 투표 결과와 비교할 때는 격차가 더 심화된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개표 시작 직전에 발표하며 이는 실제 개표 이전에 유권자들의 인식과 반응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출구조사 결과는 가감없이 정직해야 하며 신뢰도가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출구조사는 법적으로 사전투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당일 투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출구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전체 예상투표를 하나의 수치로 발표하는 방식은 혼란을 지금 초래하고 출구조사의 정확성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출구조사는 반드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구분하여 발표해야 하며 출구조사의 정확도는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당일투표의 실제 그 투표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지금 평가가 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방송사와 선관위는 출구조사의 조사 대상, 방식, 통계, 처리 과정, 사전투표 전화 면접 포함 여부 등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공직 신뢰와 공적 신뢰 회복과 선거 공명성 제고의 확보를 위한 필수적 계산 조작이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민 제보 및 증거물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자, 그래서 감시단은 여러 시민단체 및 현장 감시단체로부터 투표 영상, 사진, 이상 정황 자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개별 사례로 치부하기에는 무게감 있는 증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실제 투표자 수보다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선관의 발표 수치, 봉인지 훼손, 그리고 촬영 방해, 그리고 신권 상태의 접히지 않은 투표지, 중복 투표와 의조 신분을 제대로 의조 신분증 사용의 가능성, 그 다음에 CCTV 차단 및 참관 방해 사례 등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약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행정착오나 국가적 실수가 아니라 선거 관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점일 가능성도 상당하다. 자, 구조적 문제점 또는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예. 자,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 선관위는 음모론으로 일축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원칙을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감시단은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시단은 현장에서 다수 시민들로부터 감시 활동에 대한 절박한 요청과 제보를 정치했다. 이것은 내부 고발이나 공직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공작을 방해하지, 선거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려워지는 자, 그래서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시단은 현장에서 다수 시민들로부터 감시 활동에 대한 절박한 요청과 제보를 정치했다. 이는 내부 고발이나 공식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감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축시키는 고발, 압수수색, 체포 등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적절한 시민의 선거 참여와 감시 활동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제도적으로 장려되고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감시단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을 깊이 존중하며 외부의 간섭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따른 선거 무결성 평가라는 순수한 독자적 목적 안에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같은 깊은 의혹이 들어진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민주국가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예. 자, 그래서 객관적인 해명과 제도 개선 노력이 동반될 때만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국제선거합시다는 수집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미국 정부, 그리고 유엔과 국제감시단, 다른 이제 국제감시단이죠. 네, 국제기구, 미국의 주요 외신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전 세계 제도의, 선거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예,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권성동 의원의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총에서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매서운 횟조리를 겸허하게 수용한다. 책임 사퇴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상 비상경호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 자, 그래서 이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백지에서 새롭게 등단해야 된다고 본다. 등판. 이제부터는 원내 대표직을 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그 당내 갈등, 이 패배의 원인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됐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취해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이제 더 이상 분열은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지는 행태, 분열의 행태를 보인 부분, 그리고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서 국민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긴 자해적 정책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정말 한 방향이다. 예. 자, 이 얘기는요, 한동훈 계획을 결국 직격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의총에서 후보 교체가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들 이미자 최부위원, 그리고 이제 김상훈 비대위원들은 전부 다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사의를 표명했어요. 아주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요, 이제 당권 도전과 연결될 텐데, 김문수 아직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반응은요, 한동훈계에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한동훈 계열 나름대로,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새시대는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자, 그리고 정성국이도 한동훈의 고민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새시대의 대통령 권한은, 당대표가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김대식 의원도 상당한 수준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패자들이 다시 당대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식 의원도 제기합니다. 김재석 의원의 SNS 글도 지금 천천히 다음 방송에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